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10만 불이든 8만 불이든 12만 불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좀 사는 게 좋지 않나. 3년 내에 50만 불 정도 보는 것은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0만 불이면 우리 원화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7억 정도, 그 정도가 3년 내에 얼마든지 뭐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네,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 거래량도 코스피를 넘어섰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현상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거래량이 많이 늘고 하는 거는 확실히 변동성이 있고 마켓에 기회가 있다 싶으면은 자금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유동성이.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은 요번에 이제 정권 바뀌고 나서 지금 한국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AI 뭐 크립토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 이런 식의 어떤 내러티브로 뭐 일부 코스닥 종목들이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 보면 업비트 빗썸의 거래량이 줄었어요. 반대로 막 크립토 코인 시장이 되게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막 리플 막 오르고 이럴 때는 이쪽으로 또 유동성이 많이 넘어가고, 그래서 시장이 유동성이라는 게 뭐 마켓, 주식 시장이다, 크립토 마켓이다, 또 부동산 시장이다, 뭐 채권이나 외환 시장이다, 뭐 유동성이라는 게 뭐 완전 제약 없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성격이 비슷한 자산들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옮겨 다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무래도 특히 주식시장과 이 크립토 마켓 코인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거래량이 너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때는 대체로 한국 증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예. 크립토 시장은 활황되어 있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되게 좋지 않나요? 지금 좋죠. 지금 좋다 보니까 이제 업비트 빗썸의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죠. 아무래도 또 우리 거래소 시장들이 알트코인 거래 볼륨이 크거든요. 근데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보다 좀 뭐 재미가 없는 그런 면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돌파했다가 지금은 또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투자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입니다. 뭐 7만 불, 8만 불까지도 조정 받았다가 왔죠. 비트코인이. 그 가격과 지금 10만 불에서 11만 불 근방까지 와 있는 가격을 비교하자면은 야, 훨씬 쌀 때도 있었는데 지금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긴 시계로 볼 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변동성이 좀 높은 편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을 살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은 10만 불이든 8만 불이든 12만 불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좀 사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대표님도 사서 모으는 걸 추천하는 스타일이시나요? 예. 장기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좀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약간 비트코인 투자자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러니까 MZ 투자자와 중장년층 투자자 약간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령으로 모든 것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했지만은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좀 다르고, 또 뭐 40대 50대와 남성과 또 20대 남성 혹은 또 70대 남성, 같은 남성 간이지만 지지하는 게 다른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MZ 세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대 분하고 30대 초반 이 정도 연령대가 많을 겁니다. 예. MZ 분들의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령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애 주기상의 어떤 캐시플로우가 아주 초기 단계의 캐시플로우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40대, 50대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 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 뭐 자본 규모는 적고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캐시플로우는
또 아주 초기 일부밖에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성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돈 잃는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도 네. 분명히 있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뭐 50대, 60대 혹은 뭐 이미 은퇴하신 70대 분들이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립토 마켓 내에서도 좀 그렇게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은 대체로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하게 되는 면이 좀 강한 편인 것 같고, 좀 연배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비트코인 중심의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보면 알트코인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경향이 좀 그러려고 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대형 알트코인 하더라도 대형 종목 위주로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게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홀딩 중에서 투자자들에게 더 유효한 전략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승률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변동성이 큰 자산이 트레이딩 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저도 트레이딩을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 하기 전에도 트레이더만 거의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어떤 그 호흡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만은, 트레이딩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큰 게 좋아요. 그렇지만 저같이 이제 업으로 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트레이딩 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 네. 자기 본업이 있고 이제, 그런데 짧은 호흡으로 트레이딩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그 코인들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변동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 변동성이 여전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가 대부분 어려워요. 많이 빠지면은 이제 거의 이제 심리적인 좌절감이 와서 손절하게 되고, 또 급등하면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막 올라갔을 때 더 사게 되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익 실현 같은 것들을 좀 빠르게 탁탁탁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물론 뭐 요즘에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가지고 뭐 호가를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보수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다수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레이딩 하는 거를 좀 권하지 않는 편이고, 그냥 장기 투자를 꾸준히 비트코인을 가지고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하고 있긴 합니다. 예. 그럼 만약 대표님이 비트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하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약간 어떤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그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네. 디지털 자산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은 네.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시기를 권하고 싶어요. 네. 저도 뭐 알트코인들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지만은 비트코인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을 건드리는 이유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더 크고 비트코인이 10배 오를 때 뭐 30배, 40배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알트코인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체제가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들이 그 대체제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2배 ETF라든지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전략을 쓰는 기업들이 좀 배수처럼 움직이는 면이 있고요. 또 메타플래닛처럼 훨씬 변동성 큰 종목도 있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상장 기업들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받지 않은 알트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크는 없으면서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은 큰 면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더 선호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알트코인들이 재미가 없는 면도 분명히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배분한다면은 저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좀 가져가시고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나머지 추가적인 알파를 노리는 것은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하셔도 좀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러다가 본격적인 강세장이 와서 다시 신고가 벗기고 알트코인들 강세장이 확 와버리게 되면 증시도 전반적인 증시가 좋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네. 그래서 뭐 주식시장 자체가 신고가로 확 가면서 다시 AI, 크립토, 뭐 바이오 이런 종목들 막 뜨고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형성된다고 하면은 알트코인 그 강세장이 올 거거든요, 분명히. 네. 그때는 괜히 비트 중심으로 했다, 이런 상황이 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비트코인 절반 이상 가져가고, 왜냐하면 고민이 덜 할 거예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고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만 할 거라면은 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네. 더 다양한 자산들을 다루면서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뭐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트코인 ETF 상품과 약간 현물 투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ETF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뭐 사실 ETF를 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에. 왜냐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건 비트코인하고 가격이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굳이 비트코인 ETF를 하지 않아도 그냥 거래소에 가서 업비트나 비썸 같은 데 가서 비트코인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ETF를 선호할 이유는 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물론 ETF 중에 뭐 비트코인 2배로 움직이는 ETF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ETF를 살 니즈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직접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만 ETF는 상장된 증권이니까 접근하기가 용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거의 수요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는 그런 면이 있고 반면 현물 주식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관련 기업들이 상장된 기업들이 정말 수십 개가 됩니다. 지금 뭐 채굴 기업부터 해서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해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지갑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거래를 중개하면서 뭐 로빈후드라든지 이토로 같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또 최근에 서클이라고 스테이블코인 제공하는 회사도 상장을 했죠. 이런 기업들은 이 산업 내에 여러 가지 기회들을 영위해 나가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그 성장성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비트코인과 함께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죠. 예. 근데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도 약간 변화가 생겨야 될까요? 금리 인하는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 이제 조달 비용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큽니다. 예. 그래서 뭐 자금 조달을 하는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서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지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면이 있고요. 단지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떤 뭐 외부의 안 좋은 어떤 시그널로 인해 가지고 급격하게 인하할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아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서 인하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뭐 전반적인 위험자산 가격이 빠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유럽에서 뭐 금리 뭐 내리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감안하자면은 그것이 나쁘게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또 기준금리 인하를 최근에도 했었고 또 몇 번 더 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기간에 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게 된다면은 그것이 그렇게 나쁘게만은 해석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투자자가 약간 리밸런싱 시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리밸런싱을 다른 자산과의 리밸런싱을 네. 할 때 고려해야 될 포인트.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대단히 좀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코인 투자를 하면서 초기에 좀 많이 하는 실수들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조정이 왔을 때 알트코인은 더 하락률이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알트코인을 거기서 팔아버리고 이제 그래도 확실한 비트로 가야 되네 하면서 마이너스 50% 90%에서 손절을 치고 그때 비트를 바꿔요. 예. 그리고 오르면은 비트코인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알트코인 강세장이 오면은 네. 이제 그때 내가 다 밑에서 정리했는데 엄청 많이 올랐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좀 반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이제 주식이나 그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 위주로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장기적으로 고민 좀 덜하고 그러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시장에 쇼크가 와가지고 큰 조정이 왔어요. 그때는 똘똘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하락했을 테니까요. 반대로 굉장히 강세장이야. 그러면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나 전반적으로 다 강세장이라면은 그때는 오히려 알트코인을 줄여야 될 때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관련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그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크립토 주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크립토 주식들이 향후 수년에 걸쳐 가지고 버블을 형성할 걸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강세장이 올 걸로 보는데 그랬을 때 어느 시점에 잘 줄여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뭐 아마 뒷부분에 질문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비트코인을 축적한다고 이렇게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하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은 갖고 있는 지금 확보한 비트코인 대비해 가지고 되게 멀티플이 높게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어떤 기업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밸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게 형성된 데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저평가인 기업들이에요. 이렇게 좀 약간 천차만별인 지금 상황인데 만약에 정말 좀 그런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가 형성된다면은 그때는 이 기업들이 다 멀티플이 높아져 있을 거거든요. 예. 그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차분해진 상태입니다. 좀 제가 볼 때는 이 축적 전략하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뭐 멀티플이 1.6 정도이고 현재 나부 멀티플이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밸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는 게 1.6배. 그다음에 저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는 저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어요. 완전 저평가거든요. 근데 현재 그렇게 된 지 좀 됐습니다. 며칠째 지금 계속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비하면 일본의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거의 6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좀 천차만별인 거죠. 국내의 그 전략을 표방한다고 하는 비트맥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배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내는 조금 과열이 빨리 오고 그러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권 바뀌고 뭐 갑자기 상한가를 여러 개 치고 하는 거 보면서 진짜 이것도 우리 시장이 이러니까 규제 당국이 또 그동안 그랬나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생각이 좀 저도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예 어쨌든 닷컴 버블 같은 크립토 버블이 올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닷컴 버블 때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닷컴 버블. 닷컴 버블 때 무슨 닷컴으로 회사 이름만 바꿔도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향후 몇 년에 걸쳐 가지고 크립토 버블이 우리가 가상자산 관련해 사업을 한다라고 딱 사업 내용을 추가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저같이 크립토 업계에서 오랫동안 좀 일했던 사람을 갑자기 뭐 대표라든지 뭐 핵심 뭐 임원으로 데리고 온다거나 했을 때 그 기업이 갑자기 주가가 확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약간 15년 전과 지금 시장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많이 달라져 있을까요? 15년 전이면은 보자. 지금 25년이니까 2010년이네요. 그죠? 네. 2010년이면은 네. 2010년이면 언제냐면요. 그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락 이제 채굴 하고 그때까지도 사토시하고 몇 명만 채굴 하고 있을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기술적 시도 비트코인이 뭐야? 누가 묻는다면은 이런 식의 어떤 기술적 시도를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 정도였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달러도 안 할 때니까요 그때는. 제가 오늘 점심 때 저희 이제 뭐 삼촌이랑 뭐 오랜만에 뵈가지고 삼촌이랑 점심 식사를 했는데 삼촌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삼촌이 이제 학자시거든요. 바이오 쪽에 이제 학자신데 유학 가서 공부하시던 시절에 그 공부가 아니고 이제 그때 강의하실 때구나. 어떤 그 시절에 비트코인 1달러였을 때 이제 나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트코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삼촌은 뭐 이쪽은 전혀 모르시는 분인데.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그 비트코인을 좀 사달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1달러도 안 할 때. 네. 근데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11만 불이잖아요. 네. 그럼 1달러 때 사줬으면은 1달러가 11만 달러가 된 거니까 말 그대로 그 11만 배가 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걸 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15년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엔 기술적 시도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이제 국가 단위 미국에서 연방 정부에서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법안을 또 내고 또 주정부에서는 그게 아예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실행 단계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는 그리고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막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막 하고
또 ETF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이것들을 취득하고 있는 이거는 아마 15년 전에 사토시도 어쩌면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은 했을 수 있겠지만 설마 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상상만 했을 그것이 지금 현실화됐다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죠. 네. 근데 또 앞으로 어떤 분은 뭐 비트코인이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어떤 분은 뭐 100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앞으로 3년간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되시나요? 휴지 조각이 되면은 저는 제가 청소 용역업체 만들어서 그 휴지 조각을 다 쓸어 모으고 싶네요. 네. 그럴 정도로 휴지 조각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향후 3년이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제가 작년부터가 비트코인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많은 기관들이 도입을 했을 것 같아요.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례도 좀 꽤 있을 것 같고 ETF에 잠겨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고요.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취득분도 현재 지금 80만 개 정도인데 그때쯤이 되면은 200만 개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어떤 역할을 점점 더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쯤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금의 경우에는 한 11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한 절반 정도까지 갈 수, 금이 한 20 트릴리언 될 것 같네요. 20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절반 정도 간다고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배 정도가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한 50만 불 잘 됐을 때는 50만 불 정도 지금 10만 불 좀 넘는 수준이니까 3년 내에 50만 불 정도 보는 것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배인 거죠, 그죠? 네. 50만 불이면 우리 원화로 본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7억 정도. 그 정도가 3년 내에 얼마든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하방으로는 가장 월스트 케이스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있고 미국을 포함한 사실 우리 경제 지금 좋아요라고 하는 경제는 사실 없거든요. 중국도 어렵다고 하고 미국도 어렵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좋은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좋은 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들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황 같은 큰 침체가 온다는 거를 아예 또 배제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3년 내에 만약에 온다면은 가장 월스트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약간 10년 후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 시스템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10년 후라고 하면은 디지털 골드로서 거의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가 지난다고 하면은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그 리얼월드 에셋 같은 그런 테마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 기존의 금융 상품들이 토큰화 되어 가지고 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결국에 보게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금융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걸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가장 선호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고 가격이나 형성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또 훨씬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